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절할 교활목 한나입니다. 교통기술사와 교통엔지니어 같은 교통 전문가는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구성해서 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디자인하는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 전문가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주식회사 재성 R&D 권순실 교통기술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서영 엔지니어링 정성훈 교통기술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직업의 세계 Yes or No로 기본기를 다지도록 할게요. Yes or No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지난 33년간 배출된 교통기술사는 500명이다. 500명이요? 33년간 5,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No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Yes입니다. Yes예요? 500명이에요? 네, 500분 정도 계십니다. 네. 한 해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분 정도 합격자가 배출이 된 건데요. 네. 지금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3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교통기술사의 탄생벽부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1980년대에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마이카 붐이 막 함께 일어나면서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화가 됐죠. 네. 이때 도로나 철도 그리고 뭐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엄청난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네. 일선에서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교통시설 공급 문제, 그리고 시설을 잘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교통시설뿐만 아니고 사실은 건축물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건축물들에 발생하는 교통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근거 법률을 만들었고요. 1988년에 최초의 교통기술사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에서도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통공학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500분밖에 안 계신 거는 혹시 되기가 어려워서인가요? 교통기술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1차 필기시험이 한 10% 정도 합격률이 있고요. 그리고 네. 2차 구술면접 시험에서는 한 80%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두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하신 거네요. 자, Yes or No 두 번째 가겠습니다. 교통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공학과를 나와야 한다. 교통 전문가가 되려면 공학과를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나요? 교통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교통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꼭 교통공학을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Yes 플러스 No네요. 네, 예스 네. 플러스 노네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건축이나 토목, 환경, 뭐 도시 및 교통공학을 통합해서 하나의 학부제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러한 학교에서 교통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이제 진학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교통 관련 학과인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교통 엔지니어로 진출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교통기술자나 교통기술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Yes or No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교통 엔지니어를 자녀에게 직업으로 추천한다. 왠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직업 같아서 전 추천할 것 같은데요. Yes 가겠습니다. 네,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네, 양쪽에서 Yes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교통 엔지니어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네, 그렇구나.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부부는 좀 둘이서 저희 자녀한테 우리 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교과 과정들을 보면 네. 이제 직업 선택과 관련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제 자녀에게 물어보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직업
직업 관련 뭐 활동들을 하는데 네. 뭐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냐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딱히 없어 이런 그렇죠. 아직 네 중학교 3학년이면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네. 해보고 싶고 잘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럼 뭐 네가 우리 이제 부부가 하는 일이 좀 적성에 맞을 것 같다면 이런 뭐 교통공학과를 전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추천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Yes or No 재밌게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의미와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정기술사님, 어떤 사진인지 지금 볼까요? 보니까 뭐죠? 이게 무슨 공장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뭐 도시, 산업단지, 도로철도,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많은 교통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는 것은 저희가 20년 전부터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초, 아주 메카가 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산업시설의 규모도 아주 엄청나지만 당시로서는 이 산업단지에 이런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함께 계획된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일회성으로 계획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 현재 변화된 사회적인 여건, 공장의 운영 현황,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교통 계획을 바꿔서 다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한번 이제 설계가 끝나면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기술사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네. 이제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설계한 이제 그 그렇구나. 사진인데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금천구 이 지역 특성상 화물 차량 통행이 좀 맞아요. 잦은 지역이어서 네. 좀 어린이들의 통학에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서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요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행로를 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저희 실생활에 그 교통 안전과 밀접한 어떤 교통 설계를 한 것이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두 분은 교통 전문가신데요. 어떻게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교통 문제가 심각하던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네. 교통 문제가 심각한 걸 보니까 이거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전을 딱 그렇습니다. 보셨군요. 네. 그리고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일생생활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길눈이 밝다 그러죠. 한번 간 곳은 잘 안 잊어버리고 뭐 네. 그런 걸 보면 적성에도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교통기술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 교통 엔지니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게 어떤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공학 계열이다 보니 네. 좀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적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 진학했을 때는 그 한 학년에 한 여성이 한 4명? 4명? 네, 네. 50명 중에 4명? 그래서 매우 적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지금 학생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적은 거는 뭐 이제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여성분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기에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설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성들만의 꼼꼼한 세심함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시기에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들어도 이렇게 좀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이 교통기술사 직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기술사님이 직접 교통 설계를 하고 이걸 사람들이 지키고 또 도시가 변화되고 이런 걸 보시면서 뭐 두 분 다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보람을 느꼈던 일이 하나 생각나신다면?
평택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2019년도에 준공한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했을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센터에 있는 교통영향평가까지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 냉동창고 안에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는 코로나 백신을 저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입니다. 그렇구나. 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이게 완공이 된 시설이죠. 네. 그러니까 저야 뭐 이 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하는 데 참여한 단 수많은 엔지니어 중에서 한 명에 불과하지만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보람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너무나 소중한 곳이 됐네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오늘 좋습니다. 자, 교통 엔지니어로서 직업병은 없나요? 이제 저희는 아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교통 엔지니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차를 함께 운전하다 가면은 어딘가 이동할 때 이 교차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이 건물은 주차가 불편해.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아. 대화들을 좀 나눌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직업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로는 항상 막히는데 여기는 우회도로 이렇게 뚫어주면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직업병이죠. 네. 역시 운전을 하면서 네. 계속 눈에 보이겠어요. 네. 네, 이렇게 앞으로 교통 분야 두 분께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겠지만 어떤 쪽으로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교통 분야 전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먼저 정 기술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술사가 탄생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런 동안에 교통 분야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동차 중심 그리고 교통시설의 공급이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면 미래는 보행자 중심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활용 방식 그리고 지금 5030과 같은 속도보다는 그런 안전과 같은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근하시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ITS 기술도 사실은 교통 분야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의 미래 초석을 교통 분야가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익혀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기술사님들을 위해서 교통기술사 취득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교통학회 교자랄 교환 모습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권 기술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계속되는 한 교통 분야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아니면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교통 관련 인프라 아니면 수단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통 엔지니어들도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교통 계획 설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통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기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전문가 직업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두 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